이리온이라 이리온. 녹음이 몇 번 연기되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 이게 내수 월보로 언프이라고 해서 플랫폼이랑 내수 전반적으로 묶어가지고 매달 나오고 있고, 우리 아파트장이 하여튼 셋이서 같이 세미나도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자료예요. 근데 이번 달은 왜 같이 모여서 하냐면 이번 달에는 소비재 전체적인 프리뷰가 다 묶어놓은 걸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짧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수 전반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내수는 좀 쉬고 수출주로 가는데 내수가 좀 쉬다가 이제 또 단기적으로 좀 쉬었던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에 왔고, 하지만 하여튼 좀 바벨로 균형을 맞춰가는 전략을 전략주에서는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내수주들 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것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저는 이베스트증권 유통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입니다. 네, 이베스트증권 의류 담당 정소연입니다. 이베스트증권 음식료 담당 심지연입니다. 갑자기 나만 이렇게 앉혀니까 나만 왜 내 옆에 아무도 앉으려고 그래서 나가 또 자리가 좁아서 또 아니 요리다가 날 피해서 도망갔어. 아니 좁아서. 무슨 좁아서 편히 앉으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장이 정말 내수 어떻게 봐야 돼? 저희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고, 저희 지금 음식료 섹터가 섹터 리레이팅 논리가 좀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는 지금 하이트진로 그리고 CJ 젤다당을 음식료 대선 탑픽으로 꼽고 있고, 그리고 유통 화장품은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편의점 쪽이 이제 좀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실적을 좀 비트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장품은 지금 온라인 고객사 위주로 가져가고 있는 LG생건,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 위주로 가져가고 있는 LG생건, 그리고 온라인 고객사 위주로 주문 받고 있는 코스맥스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은 다 안 좋은데 그나마 지금 온라인 쪽 성장이 좋다 보니까 CJ 대한통 같은 경우는 실적을 맞출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도 마찬가지인데, 의류도 지금 온라인 통한 소비는 굉장히 굳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류 소매 판매가 이제 한 17% 정도 감소하는데도 온라인 쪽은 지금 4% 증가를 한 모습이고, 그리고 코로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던 한국과 중국이 회복이 더 빠른 모습이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 쪽에 주문을 받는 OEM들보다는 이제 중국 쪽,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익스포저가 훨씬 큰 내수 업체들이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부터 먼저 들을까요? 네, 좋은 것부터 들어야겠는데. 너무 슬픈. 갑자기 너무 나 너무 잔인한 모습이. 네, 잔인. 그래 그 말 듣고 나니까 뭐 갑자기 화장품도 음식료부터 드립시다. 하시죠. 예. 네, 음식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1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연초에 작성했던 연간 전망이 코로나 이전에 작성되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지면을 빌려서 코로나 이후 그 연간 전망의 전략을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19년까지 대규모 투자에 비용이 들어가서 주가가 부진했고 20년부터 레버리지 사이클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살펴보시면 그림 16번 보시면 예전에 상승했던 기간 이후에 하락이 이어졌고 지금 20년 초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 상승기와 지금 상승기를 좀 비교해 보자면, 일단 10년부터 15년 사이에 상승했던 기간은 매크로 데이터 호조가 이어졌고 1인 가구가 부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있었던 이런 기간입니다. 이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지금 매크로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고 중국 모멘텀이 이제 약간의 영향이 줄어들고 미국 수출 모멘텀이 올라오는 시기,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반에서 음식료 섹터 리레이팅 논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남은 질문이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그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컨센서스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만큼 주가가 올라왔는지 이런 여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 16페이지 보시면 일단 그림 18,
19 보시면 컨센서스 변화 추이를 나타냈어요. 그 19번 보시면 3월 그 저점까지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4월 초 기준으로 순이익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올라와? 네. 아래 위는 좀 잘랐고요. 야, 자를 정도니까 이거 엄청났네. 네. 그래서 이런 순이익 컨센서스 증가폭이랑 실제 시가총액 증가폭을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직 주가의 실적이 모두 반영되기까지 14%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계산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딱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컨센서스가 올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좋아 진짜? 일단 그 3월 저점 때까지는 음식료도 주가 막 올라가니까 막 따라서 올린 거 아니야? 네, 안 좋을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그 수출 위주로 좀 잘 되면서 이렇게 우리 올라가. 풀무원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두부를 팔아가지고 좋아하는. 두부 좋아하세요? 아 그거 우리 와이프가 다이어트하라고. 아, 연두부 같은 거. 그거 진짜 맛없거든. 근데 맛있지 근데 않아요? 거기다가 막 하루는 막 그 소스 뭐 올리고 해서 하는데 못 먹겠어 사실은. 근데 나또도 팔고 미안해 진지해 정도인데. 아니에요. 하여튼 풀무원도 되게 좋았다 그러고 CJ 제일리당도 엄청들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네, 그러니까 실적 예상. 요즘 왜 내가 그걸 아냐면 어제 이제 내가 그랬어요. 가서 이제 내수주보다 수출주를 사자. 내가 이제 전에 많이 말하고 다니게 음식료도 CL 제일리당 풀무원 얘기 많이 하고 다녔던. 그렇지 말고 이거 다시 사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것도 갖고 있고 바벨로 이것도 들고 있고 좀 다 비워놨던 걸 좀 삽시다 했더니 이 비워놓은 것들은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 자꾸만. 근데 난 자꾸 그 비워놓은 것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로 본다면 뭐 신세계 이런 것들도 다 네. 비워놨잖아. 네, 네. 이것도 같이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CL 제일리당 아니면 뭐 하이트 진로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쪽 내에서도 딱 나오네. 이쪽 바벨로 저것만 살려고 그러고 이쪽은 안 살려고 그래. 이런 것 같아 지금. 근데 같이 좀 사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작자 숫자가 어떤 컨센서스 대비하면 좀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말 끊지 말라고 자꾸들 하는데 진행합시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18, 19페이지 보시면 이익 결정 변수 역시 되짚어 봤는데 일단 그림 30번 보시면 연초 이후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는 반면 곡물 가격 평균은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을 올려서 모멘텀을 내기가 더 이상 좀 어려워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듯이 그림 31번 보시면 그 PPI라고 해서 그 P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Q 지수 그 소비량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실적을 올리거나 내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3월 피크까지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거의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의 의미는 그 내식 중심의 호재 영향을 많이 말하지만 여전히 외식 수요 부진 영향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소비량 Q의 확장을 통해서 그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에 내수 최선호주로 하이트진로, 해외 시장 최선호주로 제일제당까지 제시하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 풀무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많이 해놨는데 아까 그 정도 종목이 기존에도 말해왔던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거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이제 수출주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수주였는데 수출주로 내수 변한 수출. 네, 내수 수출주 이런 쪽 좋게 보고 있어요. 나도 그건 알고 있는데 오케이.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숫자 하나하나는 표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리도 좁은데 심지어 연구원은 나가라고 할까? 아, 네. 그래요? 쫓아내는 것 같다고 또 누구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자리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요. 너무 진행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너무 스무스하게 바로 너무 멋졌어. 내가 하면서 지금 놀랬어 지금. 왜냐면 원래 세미나 시간이 심지어 연구원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내보낼까 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했다는 거는 자리도 좁은데 할 얘기 다 그치. 했다. 내 스스로 굉장히 감탄하는 중이에요. 시장은 완전히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요. 지현 연구원 지금 나가 보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오리나 연구원이랑 우리 셋이서 얘기 네. 좀 합시다. 오리나 연구원 마지막에 결론 내야 되니까 다음에는 의류 업종 가장 시총이 적은데 네. 내가 우리 새롭게 데뷔를 하셔가지고 내가 한섬 사방에 얘기하고 다녔는데 주가 되게 안 되더라. 의료업종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어때요? 일단 24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의류 업종 회복이 사실 조금은 더 더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똑같은 얘기지만은 첫 번째로는 국가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널별로 조금 당장 2분기부터 실적이 갈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결국 국가별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국에 중국 현지 또는 이제 내수 중심의 브랜드사가 판매가 괜찮았다, 양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페이지 밑부분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1분기보다 2분기가 어느 국가가 나아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국내랑 중국은 1분기보다 2분기가 역성장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1분기에 마이너스 32%로 역성장했었지만은 2분기는 마이너스 8%로 확실히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YOY로 마이너스 17% 의류 소비가 빠졌었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 58%까지 좀 크게 역성장하면서 미국 노출도가 있는 업체들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채널별로 조금 프리뷰를 드리자면은 25페이지인데요. 채널별로는 결국 이제 아시겠지만 면세가 가장 안 좋고 그다음 백화점, 그다음에 온라인이 가장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결국 면세 인더스트리 자체가 4, 5월에 53% 수준 매출이 빠졌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면세점 노출도가 높은 개별 의류 업체한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로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FNF까지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백화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채널이다 보니까 부진했지만 확실하게 좀 회복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럭셔리가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결국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월별로 이제 3월에 마이너스 40%까지 빠졌지만 5월에 마이너스 7%까지 올라온 바 있고요. 특히 중심에 럭셔리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명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 40번 봐주셔도 알겠지만 3월에 좀 마이너스 19%로 크게 역성장한 이후로 4월에 바로 턴어라운드하고 5월에는 19% 성장하면서 조금 바로 고성장세로 돌아와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결국 업체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섬 등의 어떤 럭셔리 브랜드를 전개하는 업체들에게 긍정적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이 가장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2분기 의류 소비 자체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는 동안 의류 온라인 쇼핑액 자체는 4% 수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택트 쪽에서의 의류 소비는 굉장히 굳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노출도가 큰 한섬 그리고 이쪽에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이제 업체로 말씀드리자면 당장 2분기 실적이 갈리는 부분이 국가별, 채널별 노출도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로는 한섬이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분기보다 2분기가 역성장 폭이 덜해서 좀 뭐 미드 싱글 정도 수준 역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FNF도 면세 노출도는 있지만 중국이랑 그리고 내수 그리고 디스커버리 브랜드까지 좀 성장을 하면서 방어되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노출도가 큰 휠라 홀딩스라든지 OEM사는 제 커버 기업 내에서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크게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거의 유일한 언택트 업체인 코엘 패션은 좀 유일하게 2분기에도 성장하는 모습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2분기에 가장 나은 업체는 사실 한섬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3, 4분기로 봤을 때도 좀 가장 편안하다라고 방어된다라고 보는 업체도 한섬이에요. 저는 요새 이제 살 빼려고 되게 서울시를 방황하고 다녀요. 정말 많이 걸어 다녀요. 올해는 거는 굉장히 얼굴이 가름해졌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근데 왜 그러지? 아니 깜짝 옆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 지금.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대로변 사람이 없는데 골목골목마다 사람 진짜 많더라고. 그리고 의류 가게도 뭐 이제 뭐 하여튼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제 가끔 물어봐요. 우리 동네 어떤 의류 가게 내가 이제 어떤 이점에 계신 스윗한 남편분?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뭐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는 가게가 하나 있어서 장사가 잘 되시냐 자꾸 열어보는데 꽤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요즘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익선동 가보고 내가 정말 놀랐었거든. 가본 적 있어요. 와 진짜 무슨 입구에는 고깃집이 있고 중간에 근데 난 딱 들어가는 공포에 코로나 올까봐 골목을 탈출하려는데 골목이 꾸불꾸불 빠져나갈 수가 없어. 막 그랬는데 간신히 허리 쪽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밖으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요새 조금씩 다니기 시작하는 거. 내가 그리고 가끔 막 백화점도 가보는데 백화점도 사람이 꽤 많더라고. 백화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아까 말했잖아 바벨이야. 저쪽만 보려고 이쪽만 백화점 아무리 말해도 사람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의류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이 뭔가 여행을 안 가고 뭔가 자기 위해서 산다면 옷들도 좀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사실 트래픽도 올라오고 있고 근데 결국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쏠리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럭셔리나 애슬레저 쪽으로 사실은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제 외부 활동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애슬레저 이런 좀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좀 여전히 좀 애슬레저가 딱 원하거든요. 붙는 옷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야? 애슬레저는 이제 뭐 전반적인 그런 가벼운 운동복 같은 레깅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깅스도 이제 아니, 애슬레저고. 내가 가끔 기차 안으로 올라가는데 딱 붙는 너무들 옷. 그걸 입고 다니시니까 좀 민망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자꾸 서 있다 걸어가게 되고 오해하시들 갈까봐. 남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하도 조심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진심으로 이렇게 거리 뛰어 있다가 좀 서 있다 가자 가게 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 빨리죠. 그치? 네. 등산복을 안 입고 그걸 입고 오더라고. 그쵸. 맞아요. 그거 되게 세련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있으면 상장합니다. 맞아요. 그래? 네. 이사가 뭐야? 이름이? 브랜드 X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이고 네, 뭐라고? 브랜드 X 코퍼레이션.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스포츠웨어 뭐 이런 쪽들 그렇게 잘 되는구나. 저 사실은 그렇게 길게 봤을 땐 애슬레저 그리고 스포츠웨어 쪽이 좀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사실 27일에는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그런 스트리트 약간은 FNF 같은 그런 업체가 상장을 합니다. 27일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야, 그거 상장은 요새 IPO 열기도 있는 데다가 그런 것도 괜찮겠네. 네. 드디어 좀 할 것들이 생기는 것 생기고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쪽도 사실 이게 그런데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유통 전반으로 그냥 언택트 외에는 사람들이 안 쳐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저번 주에 이제 몇 군데 콜하고 이제 뭐 미팅도 하고 좀 했는데 느낌은 올드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균형감 있게 가려는 성향들이 좀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이제 요즘 그렇잖아요. 요새 시대 다니다 보면 카페 같은 데서 굉장히 젊은 분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코인 얘기하듯이 하시더라고. 완전 엘리베이터 타면은 요새 뭐 테슬라가 얼마니 저희가 테슬라, 아마존, 카카오 얘기밖에 다 안 그 해요. 얘기예요. 전부. 그거 외에는 그걸 해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디 가서 뭐 약간 강연 같은 건 아니겠지만 어떤 거 가서 이렇게 좀 그런 모임 같은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 이제 다른 건 다 망할 것이고 백화점도 없어질 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다 바뀔 거고. 근데 난 미래는 그쪽이라 보고 있고 장기 투자자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보지만 주가를 좀 프라이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균형감을 가져가는 게 내가 저번 주도 말하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 오늘도 아까 방금 시장 본 건데 나도 굉장히 이제 그런 지수가 올라가면 사실 대형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쪽은 안 쳐다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어쩌면 내주 내에서도 나는 약간 균형감이 전혀 안 생기는 것 같죠. 다녀보시면. 네. 전혀. 전혀.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리나 연구원의 고견도 좀 듣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소비 패턴을 되게 많이 바꾸고 있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다 아시는 온라인 쪽으로 쏠리는 부분들. 그래서 택배 물동량이 굉장히 좋은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는 현상이 앞서 백화점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명품이나 가구 이런 쪽의 성장이 되게 좋아요.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구 보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꾸고. 가구도 우리 정홍식 연구원이 뭐 시리즈 그래서 내가 가구 업체를 또 나 오지랖이잖아. 알잖아 당신 내 성격.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진짜.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은 잘 되고 이해했어요 우리가. 네네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데는 또 문 닫는 데 투성이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구 회복이 백화점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네, 그러니까 말도 되네. 고급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되고 인테리어도 고급으로 하면 되고 싼 거는 아예 손을 문 닫는 데 문을 많죠. 다 닫아버리더라고. 맞아요. 그 은행 같은 그런 그래서 내가 전혀 내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업체들 중에 좀 비싸게 파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업체들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예를 들어 건설업 우리 건설주 애널들이 하니까 뭐 한샘 뭐 시리즈 이런 것들은 되는데
주변 업체들은 그냥 그렇죠.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백화점에서 가구를 산단 말이야. 네네네. 엄청 비쌀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으뜸 효율이라고 왜 환급해 주는 거 있었었어요. 정부에서 사업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전도 이제 매출 많이 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소비가 이제 국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양극화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오래 집에 보고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물건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중고로 올리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중고 우리 물품들. 아들이 가끔 뭐 그런 것도 거래하고 있으면 내가 위험한 걸 가지 말아야 그러는데 진짜 거래들 많이 하시더라고. 네네. 요새 그런 것 되게 엄청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긴 갔는데 참 가면서 대규모 옷 정리를 하고 갔는데 팔더라고. 옷 같은 것도 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발도 팔고 뭐도 팔아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중고 거래라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근마켓에 관심을 갖지 이런 거죠 지금 문제가. 그렇죠. 네. 당근마켓, 번개장터. 네. 번개장터. 네. 다 비상장이겠네. 그렇죠. 저희 언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 맞아. 저희가 잘 맞게 보았다. 방송을 안 했지. 그 얘기하려는 거지. 당근마켓 옛날에 자료 냈는데 제가 방송 안 했습니다. 우리 파트장이 이제 짜증을 냈는데. 진행합시다. 예. 네, 그래서 백화점은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반사이익을 명품 가전 쪽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명품은 원래도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한 마이너스 10% 중반 정도였던 백화점 기존 점포 성장률이 이제 5월에는 한 마이너스 5%로 올라왔고요. 6월에는 플랫 정도 한 것 같고요. 7월은 지금 중순을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 플러스 돌아선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근데 왜 있습니다. 그게 좋아지는 걸 나도 봐서 얘기를 해. 여러 제조업도 그래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까지 안 잡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게 백화점도 반응 없지. 즉시. 너무 슬픈 게 롯데쇼핑은 상대적으로 명품 비중이 낮고요. 롯데쇼핑이 아닌 현대백화점, 신세계는 면세점이 같이 있어서 완전히 퓨어하게 백화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은 면세점을 호텔 롯데가 하니까 뭐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명품 비중이 낮고, 현대 신세계는 명품 비중이 높지만 저 면세점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적자 까먹는 게 있어서. 그래도 그런 백화점에서 반찬도 사람들 많이 사다 먹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심 종목으로 현대백화점은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는 이제 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 객단가가 완전히 올라왔어요. 거의 뭐 6,000불 넘어가는 수준으로 왔는데 이게 16년도에는 한 300불 중반이었다가 이제 2018년, 19년도에 한 900불까지 올라온 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완전 소수에 따있고, 그러니까 보따리 이상 거래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말씀드렸지만 들어왔을 때 2주 격리, 나가서 또 2주 격리, 총 한 달을 쉬어야 되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실적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적자 한 180억 정도 2분기에 보고 있는데 신세계는 300억 중반 정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은 물동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대 1분기랑 마찬가지로 지금 온라인 쪽 성장이랑 같이 궤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점이 뭐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계약 연기 때문에, 그리고 4월에 한번 연기됐었고 연기했는데 또 지금 일주일에 5일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편의점이 매우 잘 된다고 하던데. 일단 5월에는 재난지원금이 그 전체 유통업 내에서 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채널이 편의점이 유일했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담배를 많이 사신 모양이에요. 5월 달은. 예, 6월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담배가 이제 마진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가맹 수수료에 별로 이점이 없는 품목이라서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도 내 막연한 있습니다. 생각이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토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오프라인 매장을 사람들이 안 가고 있고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들이 애로사항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색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초 제품들도 저희가 사용감을 좀 보이려고 테스터 제품들을 많이 써보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누가 썼는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이제 발라볼 수가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좀 구매가 늘어나는. 랄라블라가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왜냐면 막 저거 뭐 저렇게 내가 싫어했잖아. 근데 막 신청해도 다 없어지고. 그렇죠.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약간 그거를 써보면서 좀 찝찝했는데 지금은 더 쓰기 싫은 거죠. 왜냐면 코로나가 묻었을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 대형 브랜드들이 자본력이 좋으니까 오프라인에 이점이 돼서 노출도가 굉장히 컸고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온라인 베이스로 한 브랜드들이랑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마케팅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온라인이랑. 네, 온라인을 잘하는 업체들이 되게 유리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는 앞서 보신 것처럼 면세점 매출액의 한 70%가 화장품이고 화장품 브랜드 업체의 면세점 매출 비중도 거의 5-60%이기 때문에 같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순수 국내 소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어떤 일본의 옷을 아줌마들 옷을 수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약간 관련 있는 게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 와이프가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거 옷이 안 돼도 돼. 거기가 요새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일본 바이어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요청을 한 게 옷이 아니라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마스크랑 옷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 디자인을 좀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여자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좀 이렇게 색깔도 있게 켜는지.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의류 수출하던 거를 거의 지금 일단 잠정 중단해 놓고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더니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화장을 안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더라고요. 마스크 네. 패션? 맞아요. 색깔이나 이런 우리나라에 마스크 만드는 그런 의류회사 없나?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 지금 OEM 전체 의류 주문량 자체는 제가 마이너스 20% 중반까지 빠졌을 걸로 보는데 전체 매출 전체 OEM 주문량 한 마이너스 10% 중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마스크 생산하면서 조금 상쇄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 근데 다른 부분이 커서 역성당은 크지만 마스크가 좀 덮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크게 하는데 어디 없나? 근데 사실 마스크가 좀 이익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생활을 받고 화장품도 아까 제가 전에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썼었는데 성수동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블루보틀. 네네. 그 뒤에 보면 그 온라인으로 일본 뭐 화장품 업체인데 되게 무슨 유명한 거 있더라고 매장이 우연히 봤는데 하여튼. 그런 업체들이 조그만 업체들이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또 그런 니치한 것들 많이 좋아하니까. 화장품 얘기 좀 더 들읍시다. 네. 그리고 중국을 말씀드리면 7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은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3월 달에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에 4월에도 이제 플러스, 5월에도 한 13% 성장을 했고 그다음 6월에도 이제 20% 성장을 하면서 하반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번 언택트로 완전 불을 땡긴 게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생방송. 그래서 뭐 타오바오 즈보나 아니면 틱톡 같은 그런 숏클립 플랫폼 통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오리나 연구원의 채널 가서 틱톡 옛날에 해놓은 거 있는데 근데 놀랍습니다. 연기력도 뛰어나고 제가 봤을 때는 오리나 연구원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연기자의 길로 갔다면 대박이 났을 것 같은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틱톡을 하면 어떨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돼지 모양으로 해. 그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진정한 맛 프로는 그 우리 뚱땡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어요. 맛있는 녀석들. 아는구나. 네. 그건 진짜 먹으면서 느껴져. 걔들 진짜로 먹는구나. 난 알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마지막에 김치찌개를 더 비벼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맛있다는 거고 그 김준엽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진짜 나 팬이거든.
그걸 저건 찐이다. 진짜다. 알지. 왜냐하면 땀을 내면서도 거기서 마지막을 더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거의 3명이 다 막강해. 진짜 장난. 그 여자분만 빼놓고는 나머지 셋은 정말 느껴져. 우리 와이프가 제발 식탐 좀 부리지 말라고. 하여튼 그 순간까지 먹더라고 거기서. 근데 이제 틱톡을 그 남자 연기를 흉내내볼까 그거 있거든. 네, 그 쉽지 않아. 요즘 내가 정말 감동 먹은 게 산적 TV라고 아시나요? 네. 성시경도 내가 좋아하지만 박꿈남. 나는 그 박군남에 정말 너무 팬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구워 먹어보려고 가격을 알아봤는데 그 거의 엄청 비싸더라고. 그렇게 단체로 살려고 내가 알아봤더니 파는 데도 없고 그래서 대단한 거더라고. 그래서 성시경도 너무 좋아서 내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시경 얘기를 하시더니 진짜 성시경 만났잖아요. 성시경 되게- 그래서 저도 계속 아마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 이거 분명히 오늘 요새 자제했는데 또 반말했지. 또 주제에 상관없는 이상한 말 끼어들어서 아니요. 집중해서 되게 듣고 중요한 싶어. 얘기였어요. 왜냐면 틱톡이 지금 사용자 수가 글로벌리 8억 명이에요. 나 8억 명. 놀랬어. 틱톡을 왜 그걸 보지 사람들이?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 난 보고 있으면서 뭐 하는 짓인가 싶다가 당신이 한서희 흉내내는 거 보고서 내가 한서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처음엔 나빴지만 기분 처음에 하지만 여하튼 굉장히 한서희 되게 괜찮지 않아요? 한소희 되게 자기 그리고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 어제도 같아요. 그 막 내가 너무 공감하면서 테이블 보고 있었더니 그렇게 좋냐고 와이프가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데 되게 정말 자기가 막 문신한 것도 보여주면서 맞아요. 자기 모든 삶을 노출하잖아요. 새로운 시대는 감추지 않아야 된다 봐요. 자기 단점도. 맞아요. 하여튼 맞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틱톡이 되게 진짜 중요하다. 좋다. 그 얘기예요. 네. 헷갈렸죠. 그것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구매가 엄청 늘어나고 중국이? 있고, 네, 중국에서 남자분인데 립스틱 판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립스틱을 직접 발라보고 막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팔로워 수가 3,400만 명이에요. 3,400만 명. 그리고 중국에 또 유명한 웨이야라는 여자분 있는데 그분은 4천만 명 정도가 지금 팔로워입니다. 그래서 지금 7분 동안 뭐 1,700대 자동차를 팔기도 했었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유통업을 보는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에 네이버, 카카오가 커머스를 강화한다고 얘기한 게 2018년부터였는데 근데 올해 가장 체감하고 있어요. 공격이 되게 심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네이버가 브랜드 스토어 런칭하면서 백화점이랑 겨루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특가 창고 런칭하면서 대형마트, 라이브 커머스 런칭하면서 이제 홈쇼핑, 거기다 스마트 스토어에 힘을 주면서 오픈마켓하고도 지금 겨루겠다라고 지금 전 모든 업체에 다 지금 발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거기다 네이버 페이라는 강력한 페이먼트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통업계들은 이제는 우리 경쟁사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이 아니라 네이버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난 가끔 이 생각 어땠어요? 그냥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나도 네이버 카카오를 너무 좋아하는데 카페에서도 보고 있어요. 옆에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고 있고 주식은 카카오밖에 없다 그러고 있고 정말 그렇게 좋아하다가 작년에 성종화랑 얘기할 때는 그러다가 근데 난 이 생각도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주알머 PD가 이제 사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리온을 어떻게 좀 변화를 줄까 그런 아이디어를 중에서 PT 자료를 발표한 회의를 했었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소위 어떤 공중파 이런 데서도 뭐 개인을 내세워서 어쩌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데 내가 상당히 공감했는데 요즘 놀란 게 연예인들이 막상 유튜브를 하니까 맞아요. 대박이더라고. 강민경이라고 아세요? 가수? 네, 알아요. 저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제발 인스타에 그런 것 좀 팔로우 해놓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당신 인스타에 들어가면 도대체 그거 좋아? 이게 여자들만 했는데 나는 별 의미 없이 해놓은 거야. 정말 오해도 아니신데 보는데 강민경 뒤에서 어제 연예가 중에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프로를. 근데 거기서 상품 협찬을 광고를 봤는데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가끔 그런 유튜브 채널 보다가 저 신세경 탤런트가 하는데 확실히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내가 보면 이게 섞이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제는 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체들도 결국은 뭔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그쪽에 가능성은 없는 거야. 분명히 지금 상장업체들 오프라인 위주, 그러니까 유형자산 가지고서 무겁게 가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제가 2016년부터 역설했던 게 물류인데 지금 물류센터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비싸지고 있고. 쓰기 제일 빨라. 그쵸? 물건도 좋고 물건 좋죠.
어느 날부터 다들 소품종 주문도 가능해. 쓱도. 그리고 저번에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 말했는데 어디서 주문했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결국 와이프한테 결국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마켓 컬리가 아니라 쓱이라 했다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정영진 그 회장이 여러 맛있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인이 미식가 어떤 분이 우리 프로 댓글러가 어디서 주문한 건지 뭐 마켓컬리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마켓컬리도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다 같이 나는 좋아. 공생하면서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왜 이건 배제되고 이것만 돼야 돼? 요즘 내 고민이에요. 저번 주부터 계속 시장에서 일방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뭔가 서로 균형추가 가는 건지. 근데 사실 유통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 난 신세 같은 곳이 되게 혁신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좋은데 면세점 알았어.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화장품도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의 다른 모습이 이제 그 중국 내에서의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갔었느냐에 따른 부분 그리고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도 갈리는 게 고객사가 온라인 베이스 위주인지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그런 원브랜드 샵이나 홈쇼핑 내지는 방판 이런 업체들이었는지 요거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이번에도 희비가 갈리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은 정리하자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채널에 집중하는 브랜드 업체 그리고 온라인 고객사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DM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LG생건이 오늘 실적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실적 좀 쫙 해놨는데 네. 그래도 뭐가 좀 나을 것 같고 좀 그래. 11페이지에 CJ 대한통운. 그건 알고 있고 그거에는 아직도 좀 확 눈에 띄는 게 없나 그건. LG생건도 다들 많이 공감대가 돼 있고. 네네. 사실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 외에 지금 관심 종목으로 현대백화점. 어렵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맥스도 상당히 좋은 회사더라고. 코스맥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더 관심이 가서 회사 오래간만에 다트 가서 좀 뒤져봤더니 좋은 회사더라고 정말.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팬데믹 상황에도 전 세계 공장이 소독제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동이 되고 있는 것도 항상 다양한 그런 가능성을 두고서 경영진들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는 잘 히스토리를 보면 적응해 왔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수도 뭐 약간 이제 10년 연관 처음에 나왔지만 내수 쪽도 얘기하면 그냥 맨날 다 음식료만 얘기해요. 좀 음식료.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CL에다가 하이트실로. 뭐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내수는 수출형 내수 뭐 온갖 그 다 붙여서 하고 의류는 내 기억에는 내수 파트장이니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당연히 플랫폼 업체들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좀 있고 의류도 관심들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내가 이제 저번 주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부닥치다가 들었던 생각인데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유통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지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 조금씩 지금 온기가. 조금씩. 네. 그러니까 물건도 만들고 있고 나는 이제 하수 여의도만 만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가구 업체도 한번 정말 직접 이런 거죠. 어떤 이런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브랜드만 띄워놓고서 생산하는 데가 있겠죠. 인테리어 할 때 거기서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그 부엌을 굉장히 좀 편리하고 좋게 만들고 싶어하거든 시스템적으로 그런 거를 해주는 업자가 있겠죠. 근데 정말 비싼 것만 잘 된다는 거지. 그 자재를 얼마짜리 쓰냐에 다른데 뭐 수리 쓰고 이런 거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가구들도 의외로 그런 영동 가구 거리 가면 거기서 이렇게 국내 업체들 이런 거 있고 좀 비싼 가구점들이 있거든. 의외로 장사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금씩 교육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주문했는데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몇 개월 걸려도 이해가 안 갔던 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에는 이런 거지. 매장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몇 개월 기다리시오 이러고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뭐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 메가장에 있는 걸 그러면 반값 주나요? 농담처럼 했더니 뭔 헛소리 하세요 이런 분위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조 베이스들이 결국 교육은 연결돼 있고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백화점을 제가 최근에 많이 갔어요. 얼마 전에 롯데 말씀하시니까 샤롯데 가서 영화를 봤는데 반도. 반도 정말 자동차 씬이 참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 갔다 신세계 갔다 쭉 한번 돌아보자 해서 이제 와이프는 영문도 모른 채 나랑 계속 여행 다녔는데 꽤 사람들이 많더라고. 외국인이 없는데. 그리고 여전히 명품 매장에는 원래 줄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너무 최악의 상황,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시 봉쇄될 것이다, 이런 것은 일단 코로나의 불안감에도 가동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되고 있고, 제조업도 돌리고.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안진아한테 얘기를 했는데, 난 여행사들이 다 망할 줄 알고 불안해가지고 여행업 하시는 분 또 만났더니, 이 인간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여행을 보낼 수 있을까? 이제 대만이랑 오프닝, 근데 단가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근데 벌써 이미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행사에 욕을 한 거야. 내가 가려면 어떠한 조건이어야 된다. 안전한테 얘기해줬는데 뭐 비행기도 어때야 되고, 숙박 시설도 어때야 되고, 가이드들은 어때? 뭐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제 다 망할 거야. 뭐 이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진다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여전히 보자는 입장이어서 오늘도 뭐 마지막에 사족을 달았는데, 오리나 연구원이 저 균형감 있게 우리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내수의 아이디어도 그냥, 오늘도 제일 편한 건 이거예요.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제일 난 적당히 조정받았는데 사시고요. 저는 방송에 내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불과 한 달 전에도 계속 풀무원 뭐 해외에서 됩니다, 이거 하면 와 이건데, 이쯤에서 한번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딜 가도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할 때 되면 난 막연한 뒷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제일 요즘 특징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10년 뒤의 미래가 어떨 건데 그때 살아남을 업체는 뭘 것이다. 저 10년 뒤의 미래를 맞춘 사람이 없다 보거든요. 제가 항상 달라졌어요, 우리 생각했던 거. 그래서 너무나 단정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는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적응에, 그러니까 변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업들이 적응해가고 있는가, 이걸 좀 아까도 그거 재밌지 않아? 나는 그런 마스크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신기하더라고. 나는 그분이 망할까봐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일본 바이어가 그쪽 공장 돌릴 수 있냐고. 네, 마스크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마스크 만들어 보내는데 디자인을 넣어달라고 한다는 거야. 패션 마스크 뭐 이런 게 있다며 또. 맞아요. 요즘 무신사에서도 마스크 되게 잘 팔리고, 그래? 한섬도 데키라는 브랜드로 마스크 파는데 뭐 리오도 들어가고 있고.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15,000원 이 정도인데 팔린다는 게.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저 어떻게 뭐 걱정하지 마시라는 투로 되게 어이없다는 투로 나한테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 어떤 뭐 우리 와이프 쪽과 뭔가 좀 있어서 거래가 이제 돈을 또 매달 못 받을까봐 전화를 드렸던 건데 돈 밀려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매달. 근데 야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더니까 다 적응해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저는 그런 부동산도 관심이 많고 막 아시잖아요. 돌아다니고 보면 사람들이 다 대로변에 상가가 다 비어 있으니까 망하고 있다. 그걸 뒤로 딱 들어가는 순간 꽉꽉 차 있고요. 대로변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한 것보다 그런, 예를 들어서 삼청동 가보면 다들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삼청동은 배우지의 주거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와야지 돌아가는 곳들은 힘들어요.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 곳들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의외로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좋아하는 말 중에 시장은 적응해 간다는 말이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주제니까 같이 하고, 제 생각과 다르게 뭐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은 나눠봅시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정 많이 달아서 오늘도 약간 걱정이지만 다시 좀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좀 녹음 좀 합시다 얘기를 하는 게 종목들. 아까 이왕진도 오래간만에 녹음했거든. 근데 이제 시장은 좀 그래도 우리가 또
재밌는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이론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원도 신경 써주고. 유통기한은 지금 몇 명 됐죠? 5,100명 정도 생방송 했나요 그러면? 했습니다. 아 그래 몇 명 들어왔어? 108명이 아, 그래? 한 1,000명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일찍 잡아서 네, 업무 시간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언젠가 한번 제가 유통기한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한번 어그로를 와주시면 끌고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희가 거기 왜 보이든가 하면서 아니. 제가 그 네거티브 한번 마케팅 한번 편안히 해보겠습니다. 팬이 많으세요. 무슨 진짜로 저희 당신 말 믿고 하다가 나 악플러들만 맨날 오고 막 저희 모 회사랑 NDR 하기로 했는데 어제 그분 IR 뵙고 왔는데 네. 팬이라고 NDR 할 때 한번 점심 같이 할 수 재밌으니까. 있겠냐고. 우리 프로데클런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말로 내가 실수를 했던 게 우리 자료에 옷자를 5개만 잡아주면 내가 밥을 사겠다 했는데 우리 걔 옷탈자가 많은지 몰라 신경 들어줘서 맡으자 당신. 그래서 오셨는데 아니 뭐 들으실 거예요. 항상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 공사 나오셔가지고 조정 사시더라고. 막 점심 먹는데 그냥 휴가 내고 올라오셨더라고. 그래서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고 책을 자기가 뭐 쓰신 책에 사인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그냥 한 2주 넘었는데 지금 어제 페이스뱅크가 올렸는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 해줘 내가 되게 사실 그때 더 생각을 굳힌 게 그냥 의외로 묵묵하게 되게 뭐 대단한 기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막 엄청 그렇잖아요. 뭐 엄청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식은 별거 아니야 이런 거 아는 사람들 그리고 뭐 내가 정보를 더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막 사실 주식이 좀 그 말이 제일 와닿다. 많은 분들이 몇 분이 또 그 말 하시더라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좀 그런 것만 하면 안 되나. 좀 빠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내 생활하면서 좀 주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모든 걸 주식에 올인하듯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투자는 전문 투자자나 운용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강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아서 아까 그런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 악플러드도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걔 말씀드리고 제가 민감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저번에 회사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내가 짜증나서 그때부터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또 말 많이 하고 그러면 또 시작되겠지만 뭐 하여튼 그만 해줍시다. 예. 그러면 오늘 전 유통 들으면서 뭔가 또 생각이 또 정리됐는데 같이들 공유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오늘 진행 솜씨에 놀랐어요. 약간 심지어를 다시 너무 한번 그 부분을 매끄럽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심지어 연구를 그분 그 북마크 달아주세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 오너라 이리온.